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광주시가 공공요금과 시설 이용료를 올해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면 접촉 서비스 노동자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강한 바람이 몰아치면서 도성과 고흥 등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광주 지역 민주당 경선이 공천 후보자 교체 등으로 계속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재경선이 진행 중인 광주 광산을 결과는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인들과 지역민들을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3대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이른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애로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북새통을 이루는 겁니다. 광주은행에 지금 대리업무하고 있어요. 보존재반 업무를. 그래서 바로 금융기관에 은행 가셔서 주소 제출하시면 돼요. 서류. 광주시가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 등 이른바 산무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영 애로자금 신청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2월 초에 대비해서 5배, 최근에 와서는 10배까지 늘어난 고객 방문으로 인해서 사무실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하지만 산무대출도 결국은 소상공인이 갚아야 하는 빚이고 대출을 받기까지 2-3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이나 전주처럼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형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광주시는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계를 이어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광주형 긴급 재난소득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다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할지 등은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공공요금 동결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관리하는 공공요금과 시설 이용료를 올해 인상하지 않기로 했고 버스와 택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의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9월에 인상하려고 했던 공용주차장 요금도 시의회와 논의해 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늦출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면 접촉 서비스 노동자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돌봄과 학습지, 보험 등 대면 접촉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 이후 노동환경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임금이 줄었고 46%는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임금이 늘었다는 응답자는 4%였고 이들 대부분은 택배와 퀵서비스 종사자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도 99%가 임금이 감소했고 76%는 근무 시간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국가대표 펜싱 선수 3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들과 접촉한 코치와 선수 등 2명이 광주에서 자가 격리됐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광주 서구청 펜싱팀 소속의 코치 48살 A씨와 선수 29살 B씨가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진단검사에서는 2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그랑프리 대회에 참가했다가 지난 15일에 귀국했고 함께 다녀온 서구청 소속의 선수 1명은 거주지인 경기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춘분입니다. 본격적으로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날이 더 포근해지는데요. 오늘 절기답게 매섭게 불던 바람은 잦아들겠고 낮부터는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했지만 한낮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이어지는 주말 동안에도 아침 기온은 훌쩍 오르겠고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서면서 완연한 봄 기온이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내내 맑겠고요.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니까요. 각종 화재 사고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강풍주의보 속에 전남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후부터 불이 시작해 밤중까지 진화 작업이 계속됐는데요. 우종훈 기자가 현장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얀 연기가 올라오나 싶더니 이내 시뻘건 화염이 울컥 치솟아 오릅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나주시 문평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자 나주시는 전 공무원들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불은 다행히 4시간 만에 꺼졌지만 날이 어두워지며 헬기가 뜨지 못해 진화에도 애를 먹었습니다. 직원들 전체 막 다 올라와가지고 헬기 안 떴어도 바람 불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빨리 끝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누군가 버린 담뱃불에서 최초로 시작된 불은 산 0.5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어제 고흥과 보성에서도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보성군 웅치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것은 오후 3시 반쯤. 이곳 묘지 인근에서 시작된 불은 보시는 것처럼 산을 타고 꼭대기까지 번졌습니다. 야산 자락에 정자를 짓는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불씨가 튀었는데 삽시간에 불이 번졌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불똥이 쫄로 태워불더라고. 불면서 여산 타고 저산 타고 넘어가 보더라고. 한 5분도 안 걸리더라고. 그것이.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강한 바람 탓에 불은 산 0.7헥타르를 태우고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오후 무등산은 시속 93km, 보성은 시속 85k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눈으로 보더라도 꼭대기까지 이제 정상까지 다 번지고 요 뒤에 가면 또 민가가 있거든요. 민가로 이제 연소 확대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2대가 배치돼 있고. 어젯밤 9시를 기해 광주 전남 지역의 강풍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강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에 대한 긴장은 늦출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간호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입원 환자 49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그제 오전 8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 43살 A 씨를 주먹으로 때려 치아 2개를 부러뜨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간호사 2명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병원 싱크대에 침을 뱉어 간호사가 병실로 돌아가라고 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용실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난 복면 강도가 범행 8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1일 광주시 남구 주월동의 한 미용실에서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44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오토바이로 도주한 A씨를 어제 오후 광주 남구의 A씨 자택에서 붙잡아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수거해서 묻어버리는 실태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개선되지 않는 것인지 또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남구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수거하는 광주의 환경미화 업체들. 보도가 나간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묻히지 말아야 할 쓰레기들은 땅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저 재활용 못해요.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일까? 환경미화원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할 별도의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보니 종량제 봉투만을 실어야 하는 쓰레기차에 재활용 쓰레기까지 담는 실정이란 겁니다. 쓰레기차가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가는 데를 또 같이 한 번 더 가다 보니까 사람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가야 하나 하고. 실제로 광주 5개구의 생활 폐기물차와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의 평균 비율은 3대1 수준. 재활용 쓰레기 수거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재정만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활용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가 실제로 재활용되는 구조도 필요합니다. 현재는 선별업체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골라낸 뒤 이것을 제조업체에 팔면 업체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재활용 쓰레기 가격은 매년 떨어지는데 선별에 드는 인건비 등 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대다수 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예를 들어 키로에 700원까지 650원, 700원까지 갔던 것이
지금은 키로에 300원도 안 가니까 부도나 손을 들어버리면 광주광역시 5개구가 이 재활용품 처리가 올 마비되는 수준까지. 결국 이 연결고리를 탄탄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재활용 쓰레기 수거와 처리의 관건인 셈입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비교를 잘하고 있죠. 재활용품을 이렇게 가서 경제성이 없는 품목이 시장에 유통이 되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도와주는 것이죠. 환경 비용으로 생각해가지고 쓰레기 양을 줄이면은 결국 자원도 재활용이 되고. 전문가들은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행정과 재활용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시민들의 노력이 더해질 때 분리배출된 재활용 쓰레기가 재활용되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남고욱입니다. 광주 MBC가 보도한 쓰레기 불법 수거 실태에 대해 환경단체가 광주시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광주 MBC 보도로 드러난 광주 동구의 환경미화업체 불법 쓰레기 수거 행태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며 광주시가 광주 동구청의 관리 태만 여부와 해당 환경미화업체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해당 환경미화업체의 업체 평가 적절성과 다른 구의 쓰레기 수거 실태도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모든 학원과 교습소에 살균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개학이 추가 연기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두 3억 원을 들여 방역 물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휴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원들이 문을 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지역 학원과 교습소는 모두 4,700여 곳으로 이 가운데 휴원한 곳은 그제 기준으로 11.7%였습니다. 광주 지역 민주당 경선이 공천 후보자 교체 등으로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일 선거구 재경선과 여수갑 경선 절차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본선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이기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광주 동남갑 경선에서 탈락한 최영호 예비후보가 윤영도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동원된 중국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윤 후보 캠프 관계자와 관련된 것 아니냐며 증거를 없애려 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조사 회피 등으로 후보 등록 기간만 넘겨보자는 식의 파렴치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당장 그 계획도 중단하십시오. 민주당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이석형 예비후보는 가짜뉴스로 공천을 빼앗겼다며 중앙당에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의례적인 수사 절차일 뿐이고 선거 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제보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후보를 교체하기까지 특정 정치 세력이 개입됐을 것이라며 중앙당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현장 실사팀 거기에서 보고가 올라갔다고 어제도 확인을 했어요. 경선 불공정을 이유로 재경선이 치러지는 광주 광산을 선거구는 안심번호 선거인단 100%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천 후보가 다시 결정됩니다. 어제부터 여론조사가 시작됐고 후보 캠프 사이 날선 비방전도 중단됐습니다. 최종 결과는 이번 주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상당수 현역 국회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민생당이 총선 후보군을 확정짓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공천장을 받아든 민주당 후보들이 본격적인 본선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 북구을 노남수 예비후보가 소상공인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소속 노남수 예비후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텅 빈 가게에서 경제적 재앙에 시달리고 있다며 1인당 100만 원씩의 긴급 재난자금을 하루빨리 지급해달라고 정부와 광주시에 요청했습니다. 화순 출신의 복서 이매지 선수가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 티켓을 따냈습니다.
이매지 선수는 지난 9일 도쿄올림픽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예선에서 패더급 4강에 오르며 올림픽 본선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는데요. 임 선수가 이루고 싶은 꿈은 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국 복싱의 기대주 코리안 다이너마이트 이매지 선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소에 올림픽 금메달이 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올림픽 도전이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진짜 꿈의 무대라고만 생각을 했어서 사실 실감이 안 났어요. 그 시합에서 이겼을 때도 믿기지가 않았는데 이제 방 들어와서 여기저기서 연락 오는 거 보고 그때 실감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지금 약간 도쿄올림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도 들고 그런 것도 있나요? 제가 시합이 우한에서 요르단으로 연기되고 이동했을 때도 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좀 더 운동이 힘들고 매출도 없고 외박도 없어서 좀 속상했는데 이번에 연기가 되면 저한테 더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임 선수가 복싱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제대로 이제 선수 하려고 마음 먹은 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러면 처음에 왜 복싱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제가 화순군에서 하는 시합을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 시합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엄마한테 멋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하길래 전화도 해서 찾아가 보고 전화로 여쭤보고 싶은 것도 여쭤보고 그냥 또 시합하는 거 또 따라가서 또 봐보고 좀 오랫동안 엄마를 설득해가지고 이제 힘들게 배웠습니다. 복싱이 안전한 스포츠인데 아직 좀 편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걱정하지는 않으셨나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여기 한 번 이렇게 멍 아니고 약간 상처가 나서 갔었는데 집에 엄마가 코피 냈냐고 너는 이렇게 너만 맞고 왔냐고 너는 걔 코피 냈지?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저희 엄마는 그냥 더 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복싱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역대회 우승 그리고 세계대회까지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천재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지독한 연습벌레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문제가 제가 오늘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 그리고 내일은 이걸 안 맞겠다. 똑같은 거는 절대 안 맞으려고 연습을 많이 하고 기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그 기록한 것만 이뤄야겠다는 그래서 그거를 이뤘을 때 그래가지고 그렇게 연습하면서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부족한 것도 스파링 오늘 했던 상대한테 내가 뭐가 부족한지 막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매지 선수가 생각하는 복싱의 매력은 뭔가요? 상대성이라는 게 제일 매력인 것 같아요. 재밌고 난 얘 이기는데 얘는 얘 못 이기고 복싱을 하면서 제가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자신감도 없고 조금 숙기도 없었는데 제가 몸도 좋아지고 운동도 하면서 자신감도 없고 성격도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복싱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복싱 선수로서 이매지 선수의 꿈은 뭔가요? 지든 이기든 전보다 더 나아졌다. 얘는 계속 연습을 하고 더 좋아지는 게 보인다. 이렇게 계속 나아지는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의 꿈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항상 노력하는 이매지 선수의 다음 발걸음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계절의 변화를 알기가 어려운 요즘이죠. 그래도 남도 곳곳에서는 매화가 조용히 그리고 부지런히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남 오매의 아름다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수정 여행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에서는 어떤 매화나무가 유명한가요? 네, 전남대에 있는 홍매입니다. 이 홍매는 예전엔 대명매라고 했는데요.
고부천 선생이 명나라에 갔을 때 희종 황제로부터 받은 홍매를 고향인 담양에 심어 식재를 해서 키웠었는데요. 이 매화를 대명매라 했죠. 그의 11대 손자인 고재천 선생이 농가대학장에 재직하면서 대학에 옮겨 심었다고 하고요. 그 홍매를 분주해서 키우던 것을 원래 농가대 내에 있었는데 지금의 장소로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그 매력이 또 다른데요. 지난주부터 피기 시작해 이번 주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달달한 매화향을 품은 홍매의 매력에 빠져보는 것도 좋겠죠? 네, 담양에 있는 매화 소식도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왜 그럴까요? 네, 가상문학관 뒤편에 있는 지실마을에 있는 개당매입니다. 이 개당매 세 그루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송강 정철의 넷째 아들이 시냇물이 가로지르는 곳에 집을 지어 이곳을 개당이라고 했는데요. 시내를 끼고 입구에서부터 보이는 매화가 바로 백매이고 그 뒤로 홍매 그리고 옥매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그루 나무가 시냇가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매화를 바로 개당매라고 하죠.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가 그 아름다운 자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매화나무들도 있죠. 어디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장성 백양사 경내에 있는 고불매입니다. 홍매인데요. 이번 주부터 이제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 수령이 350년으로 그 자태가 아름답고 보존 상태가 좋아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죠. 고불매는 일제강점기를 지나오면서 와해된 불교 정신을 바로잡고자 했던 불교 계몽운동에서 나왔는데요. 옛 불교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고불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고불매라는 이름을 붙게 됐죠. 요맘때 백양사 경내에 가면 그 달달한 향기에 빠져올 수 있습니다. 네, 구례 화엄사에 있는 화엄매 이야기도 자세하게 해주시죠. 네, 화엄사에 가면 고충암 뒤편으로 화엄매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화엄매인데요. 사람이나 동물이 먹고 버린 씨앗이 싹튼 곳으로 이곳은 다른 곳과 달리 야생 매화입니다. 해가 갈수록 또 꽃을 보기는 좀 어렵지만 향기가 짙어서 아주 요맘때 화엄사에 가면 그 향기에 저절로 발이 이끌리게 되는데요. 또 각황전 옆에 자리한 흑매도 있는데요. 그 멋을 자랑하니까요. 함께 다녀보면 좋을 것 같죠? 네, 순천의 서남사도 봄마다 이렇게 행락객이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의 매화나무는 또 어떤 매력이 있나요? 네, 순천 서남사 경내에는 수령이 350에서 650년에 이르르는 오래된 매화나무 숲이라고 볼 수 있죠. 50여 그루의 나무가 이렇게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 군락을 이룬 매화가 바로 서남매입니다.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멀리에서도 봐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매화나무 중에 생육 상태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담장을 따라 피어난 매화나무 군락은 이번 주부터 3월 말까지 그 아름다운 자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맘때 이렇게 꽃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곳엔 저절로 포토존이 되어주니까요. 이곳에 함께 가서 또 사진을 담아오는 것도 멋질 것 같고요. 주말 봄 햇살을 따라서 매화향을 탐하는 시간, 달달한 매화향에 빠져오는 것도 정말 좋겠죠? 네, 우리 지역에서 봄을 마중 나온 매화 소식 정수정 여행작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광군과 동강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이모빌리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훈련센터를 설립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영광군 대마산단에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이모빌리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피테크 훈련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영광군은 행정,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동강대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발굴을, 자동차연구원은 시설 지원 등을 맡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AT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업계 지원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자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졸업과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위해 소비 촉진 특별 캠페인도 펼칠 계획입니다.